죄송한데 여기 BP투자 세미나장인데 혹시 잘못 오신 게 아닐까요? 맞아요, 할아버지. 이쪽은 청중 입장도 다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데 혹시 입장권 있으신지요?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서울 투자 세미나장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묻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미심쩍은 눈길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회색 양복은 깔끔했지만 윤기가 다소 바랜 듯 보였고 신발도 오래된 디자인이었다. 노인은 누구보다도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손주로 보이는 13살쯤 된 소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로비 한편에서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바라보자 노인은 손등을 살짝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그냥 물어보시는 거니까. 우리 자리를 찾아보자꾸나. 그러자 곁에 있던 안내 직원이 가까이 다가왔다. 고객님, 여기 행사에 참가하시려면 초청장이나 사전 등록 확인이 필요합니? 혹시 지참하신 서류나 모바일 초대장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여 얇은 종이 티켓 하나를 꺼내 건넸다.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 김진성입니다. 안내 직원이 티켓을 받아들더니 곧장 태블릿으로 무언가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행사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분주함이 대조적으로 크게 들렸다. 이름이 네, 있기는 합니다만 김진성 어르신이십니까? 혹시 신분증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네자 그 직원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곤란한 듯 미간을 좁혔다. 70세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투자 관련 전문가분이신지. 이 행사 자체가 젊은 창업인들과 투자 전문가분들이 주로 참석하시거든요. 바로 뒤에서 기다리던 한 젊은 투자자가 고개를 돌려 노인과 아이를 유심히 보더니 툭 내뱉었다. 요즘 아무나 들어오나 보네. 이런 자리는 장내 분위기 맞춰야 하는데 애까지 데리고 오면 집중이 깨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청년 투자자는 작게 킥킥거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옷차림도 그렇고 잘못 들어왔으면 얼른 가시는 게 서로 좋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왜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지? 노인은 손주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란다. 우리는 정식 초대를 받았어. 이런 자리에서 배우는 것도 많을 거야. 하지만 안내 직원은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다시 보안 요원에게 시선을 주었다. 저기. 보안 담당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무단으로 입장하는 건 아닐지. 보안 요원도 한숨을 쉬며 명찰을 내밀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 김진성, 네, 초청 명단에는 분명 계시네요. 자리가 마련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참가자 몇몇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댔다. 나이 드신 분이 이런 곳에서 뭘 배우겠다고. 게다가 저 아이는 또 뭐람. 웬만하면 행사방에 안 되게 밖에 두고 오시지. 손주는 기죽은 듯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바싹 붙였다. 노인은 담담히 주변을 훑어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습. 그냥 초청받아서 왔을 뿐이죠. 그러자 한 명, 아마도 이 행사 기획사의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분주히 달려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 여기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안내 직원이 곤란하다는 듯이 매니저에게 속삭였다. 매니저님, 등록은 맞는데 연세가 꽤 있으셔서 드레스 코드나 행사 분위기가 좀.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빤히 보았다. 실례지만 어르신, 이 세미나가 어떤 자리인지 혹시 제대로 알고 오신 건가요? 이건 최신 IT 스타트업과 관련된 투자 설명회입니. 보통 중장년층도 오긴 하지만 보통은 재무 담당이거나 이미 활동 중인 전문 투자자분들이죠. 손주는 매니저의 거친 말투가 불편했는지 할아버지 쪽으로 더 바싹 다가갔다. 노인은 미소 띤 얼굴로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습. 그래서 참석했습. 복장은 간소하지만 무례를 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매니저는 시큰둥하게 코웃음을 쳤다. 그럼 알아서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 단 아이는 되도록 소란 피우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매니저가 돌아서자 손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갈까? 꼭 들어야 하는 거야? 노인은 다정하게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이 세미나가 네가 앞으로 세상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단다. 혹은 내가 배울 것도 있고. 조금만 참아보자. 그러자 조금 떨어져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젊은이가 혀를 찼다. 어르신이 투자 얘기를 이해나 하실지 모르겠네. 괜히 시간 낭비 아닐까? 노인은 그 말에 동요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염려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무척 차분한 탓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더 당혹스러워 보였다. 뭐지? 저런 반응 화도 안 내네. 그렇게 노인과 손주는 뒤늦게야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투자자들이 가득한 광경. 둥근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고급 자료집, 무대 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반짝이는 조명이 귀족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강조했다. 노인은 아담한 조용한 자리 하나를 골라 손주와 함께 앉았다. 그러나 그 옆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노인을 힐끗거리며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니, 드레스 코드 안내 못 받았나 봐. 입장 자체가 좀 이상해. 괜히 지루한 분위기 만들어서 행사 전체 이미지 깎이지 않을까. 이런 수군거림은 곧 다른 테이블에도 번졌다.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일부는 이미 무시하고 본인들 얘기에만 집중했다. 손주는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다들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봐.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예전엔 젊었을 때 저랬단다. 그 사이 무대 위에서는 세미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X 스타트업 앤 투자 전략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영사가 이어서 젊은 CEO들이 연단에 올라와 자신들의 회사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자금 유치 전략과 미래 시장 전망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 행사장은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노인은 이를 유심히 듣고 메모를 하며 손주에게 중간중간 설명을 덧붙였다. 저 회사 기술은 참신하지만 현금 흐름 예측이 약하군. 투자자들이 주로 단기 수익만 보고 몰릴 것 같은데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쉬운 말로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길게 보면 위험이 있다는 거란다. 그러나 바로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3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피식 웃었다. 어르신, 이 업계 흐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스케일 키우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노인은 무표정하게, 그러나 결코 기죽지 않고 답했다. 물론이죠. 다만 스케일을 키우려면 탄탄한 재무 구조가 우선이 되어야 하죠.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려울 테니. 그 남자는 콧방귀를 뀌더니 다른 사람에게 수군댔다. 괜히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이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야. 세미나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점심시간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하다가 곧바로 폭락하고 있는 한 중견 IT 기업의 긴급 이슈가 스크린 뉴스에 등장했다. 무대 위 발표자가 잠시 당황한 듯 보고서를 넘겼다. 지금 네, 속보가 떴습. 오성테크 주가가 오전 중반까지 상승하다가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 부진 소식 때문에 급격히 하락하는 중입니. 이미 시간 외 거래에서도 추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행사장에 있던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생겼다. 헉, 큰일 났네. 나 아까 대량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내가 이 회사에 꽤 베팅했는데 손실 엄청나겠는데? 바로 매도해야 하나? 아니면 반등을 기다려야지. 행사장은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가득 찼다. 앞자리에서 한 청년 투자자가 스마트폰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외쳤다. 매도 칠 타이밍을 놓쳤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다. 잠깐만요. 실적 부진 원인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 오성테크가 강점으로 삼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완전히 철수할 단계인지 혹은 하락을 역으로 기회로 삼아야 할지 판단이 서죠.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듣는 듯 했지만 더는 손해를 막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몇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노인은 스마트폰 뉴스 기사를 차근차근 확인하더니 짧게 고개를 저었다. 내 예상으로는 이번 실적 부진이 일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는 핵심은 신기술 투자와 특허권인데 그 부분은 아직 건재하죠. 그 얘기를 듣던 한 중년 남성이 비웃듯 말했다.
어르신, 그런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 주주들은 일단 도망갑니다. 노인은 흔들림 없이 답했다. 물론 그럴 수 있습. 그러나 굳이 지금 투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기업 구조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인지를 분석하면 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반문했다. 그럼 보유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세요? 노인은 아이를 배려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주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말했다. 보유는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확보를 위해 적절한 비율로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그 회사가 발표할 개선 계획을 조금 더 지켜보시길 권합니. 제가 예전에 재무 전략을 짜볼 때 일시적 악재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모든 주식을 던져버리면 반등 구간에서 되찾기가 힘들어지곤 했죠. 이건 개인적 경험입니다만.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기 시작했다. 예전에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노인은 대답을 피하듯 그냥 예전에 잠깐 회사 생활을 했었죠. 하고 넘어갔다. 한편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뭔가 떠오른 듯 스마트폰을 뒤적였다. 그녀는 노인을 슬쩍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진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 무대 뒤편에서 발표를 준비하던 패널 중 한 명이 눈을 번뜩이며 노인을 알아챈 듯 화들짝 놀랐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재무 전문가로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도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급하게 매니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나누더니 매니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매니저는 대기실에서 나와 노인에게 쪼르르 달려오며 실례를 무릅쓰고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예전에 광진그룹에서 재무이사로 계시던 김진성 씨이신가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누군가가 광진그룹 하고 탄성을 내뱉었다. 광진그룹은 90년대 말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빠른 구조조정과 신속한 투자 전략으로 유명했던 대기업 중 하나였다. 그 시절 재무팀이 업계에 미쳤던 영향력은 꽤나 컸다. 매니저가 놀란 듯 되물었다. 정말 그 김진성 이사님 맞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광진그룹 주식을 다행히 제때 안 팔아서 위기 때도 큰 손해 없이 버틸 수 있었다고 하시던데 그게 다 이사님이 세운 전략 덕분이라고 들어서. 노인은 자세히 밝힐 생각이 없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주변에 있던 젊은 투자자들이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설마 진짜야? 광진그룹 재무이사였다고. 그 사람이 70살이면 연배가 맞긴 맞는데 어쩐지 이름이 익숙하긴 해. 진짜라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 그 위기 때부터 기업 구출 신의 손으로 불렸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한편 조금 전까지 노인을 몰아쓰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에이, 그럴 리가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왜 이런 곳에?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노인에게 다시 확인하려 들었다. 정말 그분 맞으시다면 잠시 앞쪽으로 나오셔서 오성테크 주가 폭락 상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지. 지금 많은 참석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노인은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잠시 망설였다. 꼭 그래야 하나요? 저는 단지 제 손주에게 세상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싶어 이런 자리에 온 것뿐인데. 그러나 행사장은 이미 발칵 뒤집혔다. 투자자들은 서로 입을 모아 노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아우성쳤다. 아까 그 어르신 말대로 지금 매도를 전부 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실적 부진이 일시적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정말 광진그룹 재무이사셨다면 그때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노인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에게 잠시만 할아버지 얘기 좀 하고 올게. 하고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뒤 관중들을 둘러보았다. 강단 위에서 조명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으나 그는 한결같이 담담했다. 저는 과거에 여러 기업의 재무 전략을 세우는 일을 했습. 그 과정에서 시장 심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움직임이 기업의 근본 가치와는 또 별개라는 점을 수도 없이 봐왔죠. 그가 차분하게 경험담을 말하기 시작하자 행사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손주 역시 뒤쪽에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오성테크의 문제는 실적 부진이라는 겉면도 있지만 사실 미래 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특허 출원 상태가 핵심입니다. 지금 매도세가 몰리는 이유는 단기 실적에 실망했기 때문이지만 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 제안 드리건대 너무 극단적인 투매보다는 이 기업이 발표할 추가적인 개발, 로드맵이나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거나 보유 전략을 세우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행사장 앞줄에서 듣던 젊은 투자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보유분을 모두 파는 건 어리석은 선택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업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면 당연히 빠르게 손절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시적 부진이 크다고 봅니. 물론 개인 자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량 매도는 지나치게 위험 회피적일 수 있고 반대로 전혀 대응을 안 하는 것도 리스크가 큽니.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중도적 접근이에요. 매니저가 잔뜩 긴장한 차에 물었다 그러면 이렇게 급락할 때 특정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물타기 전략 같은 건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해당 투자자의 현금 보유 상황, 그리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 상태에 달려 있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만능 답은 없죠. 다만 시장 패닉에 휩쓸려 같이 투매하기보다 조금은 더 냉정하게 재무 구조와 기술력을 분석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 오성테크가 가진 특허 수익 구조나 협력사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가 놀란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여기 기사 떴어요. 오성테크가 다음 달 중순에 신기술 관련 특허를 공개할 거라는 소문이 있답니. 이미 관련 기술 시연을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정보도 돌고 있고요. 행사장 곳곳에서 일제히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워졌다. 어수선함 속에서도 노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라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합니. 다만 한때 비슷한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려 고군분투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성급한 판단은 언제나 후회를 남기더군요. 그 말을 듣던 젊은 투자자들은 비로소 그를 존중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나이와 옷차림을 비웃던 몇몇이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처음엔 그냥 왜 여기에 계신지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했네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 아까 말투가 거칠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노인은 허리를 살짝 숙였다. 괜찮습. 사람들은 대부분 첫인상을 통해 상대를 판단하니까요. 저도 과거엔 그런 적이 많았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매니저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김진성 전 재무이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노인은 손주 쪽을 바라보았고 아이가 두 주먹을 쥐고 기뻐하는 모습에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행사장 한쪽에서 회의가 속행되었고 모두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했다. 뷔페가 차려진 넓은 식당 공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제야 일부 젊은 투자자들은 노인 곁으로 다가와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광진그룹 때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살아났는지, 특히 외환위기 당시 주가 폭락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를 유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은 손을 내저었다. 그건 제 혼자 힘만으론 불가능했어요. 당시 회사 경영진과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했고 저는 재무 쪽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식사를 하며 매니저와 일부 투자자들은 노인과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가운데 한 커플 투자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커리어가 있으신 분이 왜 손주와 함께 이런 세미나에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노인은 물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임리 사업이라는 게 성공해도 건강을 잃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퇴를 한 뒤로는 자식들, 그리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이어나갔다. 저는 현역 시절에 돈도 명예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마음에서 오더군요.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가족과 밥 한 끼 편히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은퇴 후엔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중함을 찾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왠지 숙연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랑 같이 공원 산책도 하고 또 간단한 주식 시황도 알려주셔요. 재밌어요. 정말 멋지시네요. 저희는 아직도 매일 업무 때문에 가족 얼굴 볼 시간도 부족한데 하고 한 투자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도 나중에 후회 없도록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길 바랍니. 어쩌면 그게 돈보다 훨씬 귀한 가치일 수도 있죠. 그러자 매니저가 거의 고개를 숙이다시피 고개를 저으며 사과를 표했다. 아까 정말 물의 해습 드레스 코드 어쩌고 하면서 저는 행사의 품격만 생각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요. 노인은 담담히 응수했다. 그럴 수도 있죠. 행사 기획자로서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다. 안팎으로 오성테크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노인이 전한 정보와 시각 덕분에 급한 매도를 보류하는 사람이 늘었다. 실제로 오후 들어 오성테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신기술 개발 중이라는 발표를 하자 주가는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매수세가 붙었고 결국 여러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젊은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김진성 어르신 덕분이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 말씀 들으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다행히 크게 손해를 면했어요. 이거 정말 감사해야겠네요. 괜히 공포심에 전량 매도했다면 손해가 엄청 컸을 텐데. 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저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렸을 뿐입니. 그 판단을 내린 건 결국 여러분이죠. 행사 끝 무렵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뜻깊은 투자 전략 포럼이었습. 특히 김진성 어르신이 주신 통찰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 믿습.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손주의 손을 살짝 잡고 무대 앞으로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다. 저는 이제 은퇴한 몸이라 오늘처럼 공식 석상에서 뭔가를 조언하고 가르치는 자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 이건 투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반짝이는 숫자나 트렌드만 쫓다가 그 기업의 본질을 놓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자신입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금방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치나 재능,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함니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처음 노인을 내쫓으려 하거나 비웃었던 사람들도 뭉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뒤쪽에서 매니저가 그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이사님, 아니 어르신, 제가 정말 크게 배웠습.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죄드리고 싶습.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노인은 매니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고 고개를 저었다. 네가 잘못했다. 맞았다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 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나도 예전에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했던 적이 많았습.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성장하는 것 같네요. 매니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 앞으로 제 행사를 준비할 때 누구든지 잠재력을 보고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은 노인과 손주가 그럭저럭 편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안내했다. 아이는 좋아 보이는 간식거리를 몇 가지 받으며 신나했고 노인은 주변의 친절에 감사해하면서도 과도한 대접은 사양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달라졌어. 손주는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까는 막 쫓아낼 것처럼 굴더니 지금은 간식도 주고 편해서 좋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울 기회가 있는 거란다. 잠시 뒤 매니저가 다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부탁했다. 혹시 연락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혹시 투자 관련 세미나나 다른 모임이 있을 때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노인은 난감해하면서도 손주의 눈치를 보다가 명함을 받고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떠난 사람이니까. 다만 혹시 우리 손주가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 연락드릴지도 모르지요. 그러자 손주가 장난스레 웃으며 나중에 창업하면 할아버지가 투자해 줄 거야 라고 외쳤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식당 바깥으로 나와 눈부신 햇살 아래 노인과 손주는 잠시 쉼터 벤치에 앉았다. 뒤늦게 따라 나온 젊은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 제 투자 철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인은 과찬이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대단한 재무적 통찰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 그러면 겸손하게 질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직원에게 덧붙였다. 그리고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과거나 배경을 알기도 전에 그저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원은 머리를 숙였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노인과 손주는 천천히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손주는 싱글싱글 웃으며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다들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까 결국 손해도 줄이고 마음도 바뀌고. 노인은 손주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오늘 뭘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단다. 손주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행사장 쪽을 돌아봤다. 이제 그곳 사람들도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로 노인을 대했다. 누군가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에서 쳐다보고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안녕히 돌아가세요. 라고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사귀거나 뭔가를 볼 때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래. 좋다. 역시 내 손주답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건물 밖으로 나섰다. 맑은 가을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고급 세단과 고급 승용차가 드나드는 입구 앞에 평범해 보이는 작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노인은 트렁크에서 여벌로 가져온 아이의 겉옷을 꺼내 손주에게 입혔다.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손주는 한바구음으로 대답했다. 응. 할아버지도 잠바 입어요. 그때 아까 그 매니저가 정중한 표정으로 바삐 달려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했습. 그리고 이건 작은 정성입니다만 오늘 세미나 소책자와 자료들을 인쇄해둔 건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눈짓으로 받아들고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자료 감사합니. 제가 혹시나 시간 날 때 읽어보겠습니다. 매니저는 한껏 공손해진 태도로 다시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행사장의 사람들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사뭇 달라진 듯했고 그 변화가 단순히 오늘로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였다. 손주와 노인은 차량에 올라서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룸미러로 뒤를 보니 매니저와 몇몇 직원들이 끝까지 배웅하듯 서 있었다. 차가 호텔을 벗어나자 손주가 조잘대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아님 다른 데 구경 갈래? 노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웃었다. 글쎄, 점심도 먹었으니 일단은 집에 가서 좀 쉬자꾸나. 그래도 오늘 재밌었지 않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람들 처음엔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나중에는 할아버지를 우러러보고 사과하고. 신기했어. 역시 할아버지는 짱이야. 노인은 별다른 대답 없이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면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아직도 세상은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나도 더 배울 점이 많지. 그리고 오늘도 손주는 그걸 함께 겪으며 자랐겠지. 그날 일은 단지 노인 한 사람의 과거 커리어가 드러났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았다. 세미나에서 겪은 노인의 품격, 그리고 그가 전한 조언은 젊은 투자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이후 행사 규정을 재정비하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고, 투자 시장에서도 노인이 언급한 오성테크는 우려와 달리 신기술 발표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해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늦은 오후, 노인은 손주와 함께 마트에 들러 간단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범하고도 한적한 노인의 집안, 식탁에 둘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오늘은 마치 영화 한 편 같았어요, 할아버지. 인생이란 게 그렇단다. 평범한 날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하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순간에도 남을 존중하는 마음과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일은 소중하다는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놓았다. 나도 그런 어른이 될래. 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꼭 그러길 바란다. 식사가 끝나고 둘은 조용한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노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한층 가벼웠다. 손주는 어느새 졸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창밖에 걸린 은은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왠지 오늘의 일이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모든 사건이 잔잔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세상은 그와 손주의 이야기를 조금씩 퍼나르기 시작했다.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의 입과 SNS로 뜻밖의 구세주가 나타나서 주가 폭락 위기를 면하게 했다는 화제가 돌았다. 그 중심에는 하찮게 보였던 70세의 노인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본인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채 더 많은 시간을 손주와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그의 이야기로 인해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비단 행사장에 있던 투자자들만이 아니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스스로의 편견을 돌아보는 이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나도 저런 어르신처럼 훗날 은퇴 후에 가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노인과 손주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서울 투자 세미나장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은 많은 이들에게 단순히 노인이 젊은이들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에 노인은 손주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며 이야기를 맺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부터도 계속 이런 데 와서 사람들 도와줄 거야? 굳이 나서진 않을 거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구나.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도 나랑 같이 갈 거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언제나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면 되니까. 두 사람을 비추는 노을이 창가를 붉게 물들이며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며 당신도 나는 지금까지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 하고 돌아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상상도 못할 재능과 경험을 지닌 이들이 숨어 있을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죠.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를 겉만 보고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했던 기억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 그리고 당신에게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 혹은 내일 길을 걸을 때, 커피를 살 때, 누군가와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이 사람이 가진 이야기를 난 전혀 모르는구나 하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 혹시 이 글이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줬다면 가까운 이들과 나눠보세. 또 당신이 만난 숨은 고수나 겉보기와 다른 사람의 진면목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나눠주세. 작은 편견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따뜻해질 테니까요.